비 내리는 저녁, 택시 문이 갑자기 확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김정희 할머니는 거친 말투에 움찔했습니다. 굳은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숙였어요. 강남역 근처로 가려고 하는데요.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튀어오른 빗물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뒷좌석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기사는 급출발을 했어요. 김 씨는 핸드백을 꼭 쥐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택시 내부는 습하고 답답했어요. 담배 냄새와 오래된 방향제 향이 뒤섞여 코끝이 찡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소식이 작게 흘러나왔어요. 아이고, 이 시간에 강남이요? 기사는 백미러로 노려보듯 시선을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1시간은 걸리는데 할머니는 급한 일도 없으실 것 같은데. 가슴속에서 화가 일었지만 김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73세의 연륜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란 말인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순간 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성실택시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준비했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 했어요. 급정거에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오래된 무릎 관절이 예리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기사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기사는 핸들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할머니 한 분 태웠어. 신호 걸렸으니까 잠깐 말할 수 있어. 손님이 바로 뒷자리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짜 오늘 운 없어. 비 오는데 꼰대 할머니 만나서 짜증나. 이따 보자. 기사는 눈앞에 있는 승객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김 씨의 손끝이 분노로 떨렸어요. 평생 교사로 학원장으로 존경받던 그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이런 상황이 정확히 내가 알아야 할 현실이지. 분노를 관찰의 시선으로 전환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하기 전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였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필요한 상황을 은퇴 후에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무릎을 살짝 문지르며 어떻게 이 나이에 택시회사 사장이 될 결심을 했는지 회상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었죠.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모든 걸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충분히 일하셨어요. 좀 쉬세요. 특히 딸 수영은 노년의 평안을 강조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김 씨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노후를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 걸까?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황혼기에 들어선 인생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김 씨는 항상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보람을 느껴왔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젊은 교사들을 지도하며 느꼈던 그 기쁨을 그리워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서류들, 택시회사 관련 문서와 이상철 부장의 연락처. 남편은 늘 사업은 접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이 악화된 후에도 조용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법 규모가 있는 택시회사였습니다. 30대 차량과 30여 명의 기사를 둔 성실택시. 이상철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김 씨의 전화를 받고 놀란 눈치였어요. 사모님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김 씨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철과 대화를 나누면서 김 씨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만약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이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어쩌면 무모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반대했죠. 어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그 나이에 택시회사라니요? 딸 수영은 거의 화를 낼 정도였어요. 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가 활동적인 것은 좋지만 택시회사는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사업이에요. 모두가 반대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사업을 자신이 이어가는 것,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회사 인수를 결정하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익명으로 회사 소속 택시를 타보기로 한 것, 서비스의 질, 기사들의 태도, 차량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탑승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철은 항상 우리 기사님들은 모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택시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차체가 흔들렸어요. 무릎의 통증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갔어요. 할머니, 이 비에 정확히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른 전화라도 온 걸까요? 김 씨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갑자기 공손해진 태도가 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팁을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사의 이름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강민우. 이름과 함께 그의 모습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두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40대 중반, 지친 표정, 삶에 대한 분노가 묻어나는 모습,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운전대를 꽉 움켜쥐는 모습,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초조하게 발을 떠는 모습, 이런 직업 스트레스가 승객에게 전해지는 악순환이 보였습니다.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교사로 시작해 학원장이 되었다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경영을 배웠고 은퇴 후에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73세의 나이에 택시회사 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택시가 멈췄을 때 김 씨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느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 서서히 가라앉는 태양처럼 물러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고 싶었습니다. 이 택시회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무릎 통증이 다시 한번 그녀를 찔렀지만 이젠 아픔보다 결의가 더 컸습니다. 바로 이런 무례한 기사의 태도야말로 자신이 변화시켜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그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는 자신이 누구를 태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택시는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단단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 챕터의 첫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강민우 기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김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김 씨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무릎 통증이 다시 쿡쿡 쑤셨습니다. 결제를 마치려는데 기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하세요.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김 씨는 침착하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며 한 번 더 기사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민우, 내일 다시 만날 이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무릎이 더 아팠어요. 비에 젖지 않게 서둘러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몸을 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메모장을 꺼내 기사의 태도, 차량 상태, 서비스 품질에 관해 꼼꼼히 적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그녀의 강점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 당신은 정리정돈의 천재야. 그 말을 떠올리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여전히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김 씨는 내일 있을 일을 상상했어요.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하는 첫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처리한 터라 내일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맡게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이상철 부장과의 만남, 회사 직원들과의 첫 대면, 그리고 강민우 기사와의 재회. 김 씨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사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비가 그친 틈을 타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평소의 습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버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렸어요. 자리에 앉아 다리를 쭉 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을 시간이었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 먹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 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영은 자신의 어머니가 택시회사 사장이 될 거라는 소식에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김 씨는 무릎 통증을 감추며 딸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수영은 어머니의 절뚝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무릎이죠? 약은 드셨어요?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어. 김 씨는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수영은 물을 가져와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닌 73세예요. 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이라니요. 수영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택시회사라니. 그 복잡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감으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교사와 수천 명의 학생을 관리했잖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내심 불안함도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고 내일부터 실질적인 경영이 시작되니까요. 후회할 시간도 물러설 공간도 없었어요. 학교랑 택시회사는 달라요.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사들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거친 사람들도 많고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알아. 오늘 경험했으니까. 수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택시를 타봤어. 딸의 놀란 표정을 보며 김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서비스가 최악이었단다. 개선할 점이 많아 보여. 어머니, 수영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정말 이 일을 하실 건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상철 부장과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10시에 전체 직원 미팅이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김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김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 거의 입지 않았던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어요. 이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출근했던 날. 이제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할 차례였습니다. 잠들기 전 김 씨는 서류 가방에서 회사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상철이 보내준 직원 명단, 차량 현황, 월별 수입 지출 내역.
특히 기사들의 근무 형태와 수익 분배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2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사 한 명당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방식. 한 대의 차량을 2명의 기사가 교대로 운행했습니다. 매출의 60%는 기사가, 40%는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최근 매출이 줄고 경비는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였어요. 서류를 덮으며 김 씨는 진통제를 한 알 더 삼켰습니다. 무릎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지곤 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 씨는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출근 전 설렘이었을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히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무릎 통증약을 챙겨 가방에 넣고 서류 파일도 확인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우유 한 잔으로 대신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팠지만 김 씨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니? 김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영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장님 같으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사장이 되는 거니까. 차 안에서 수영은 계속 걱정을 표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실 수 있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평생 남의 학교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구나. 그 말 속에 담긴 소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김 씨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문득 남편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수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건강이 나빠진 후에도 조용히 계속 운영했나 봐. 김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계속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작은 사무실과 기사 대기실, 2층은 사장실과 회의실이라고 이상철이 설명해 줬었죠. 건물 앞에는 성실택시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전화 주세요.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수영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사 건물로 걸어갔어요.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김 씨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간단한 사무실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몇 명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김 씨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황급히 일어나 다가왔어요. 김 여사님 오셨습니까? 이상철 부장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인이 된 사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김 씨를 2층으로 안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 통증이 심해졌지만 김 씨는 표정을 관리하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새 사장으로서의 첫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모님께서 교육자로서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이제 택시회사는 처음이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2층 사장실은 깔끔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방을 그대로 두셨군요. 김 씨가 말했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철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젊은 기사들의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고 몇몇 기사들은 규율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2교대 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최근에는 기사 이직률이 높아져서 일부 차량은 한 명의 기사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젊은 기사들이 힘들어합니다. 김 씨는 어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네, 어제 직접 경험했어요.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저녁에 귀사의 택시를 탔어요. 강민우 기사의 차량이었죠. 이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우 기사가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미팅이 더 기대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우 기사는 사실 고인이 된 사장님의 친구 아들입니다. 김 씨는 놀란 눈으로 이상철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친구 아들이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상철은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꼭 김 사장님께서 특별히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강민우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직원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 씨는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총 기사는 32명입니다. 50대 이상이 15명, 40대가 12명, 30대가 5명입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김 씨에게 건넸어요. 이 중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13명입니다. 배차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콜센터를 통한 배차와 개인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매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사가 60%, 회사가 40%를 가져갑니다. 김 씨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민우 기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좀 있는 직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운전 실력은 좋지만 고객 서비스에서 자주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 씨는 더 알고 싶었지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미팅 준비를 할게요.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시죠, 사장님. 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간 학생들 앞에 섰던 경험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30여 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제각각의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 의구심, 무관심 등 다양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맨 뒷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우 기사였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그의 사장님으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 하나둘씩 모이는 기사들. 김 씨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2명의 기사들 앞에 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와는 다르겠지. 이들은 내 지시를 따를 학생들이 아니야. 김 씨는 내면의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앞쪽에 마련된 단상 옆에 차분히 서 있었어요. 이상철이 옆에서 출석부를 들고 기사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자리니 가급적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이상철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몇 명이 콜 중인가요? 지금 5분이 운행 중입니다. 2명은 장거리 운행이라 참석이 어렵고 이상철은 출석부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출근 시간 라이더들은 다 오셨네요. 김 씨는 라이더라는 업계 용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의미겠구나. 택시업계 용어를 빨리 익혀야겠어. 그녀는 미소로 이상철을 안심시켰어요. 김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뒷줄에 앉은 강민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또래로 보이는 40대 기사들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앞쪽에는 주로 50-60대로 보이는 연륜 있는 기사들, 중간에는 40대 중반의 장년층, 맨 뒤쪽에는 강민우를 포함한 30-40대 초반의 젊은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회사 내 세대 구분이 뚜렷하구나. 김 씨는 교감 시절 교무실 좌석 배치를 볼 때와 비슷한 통찰력으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속삭임의 내용이 짐작되었어요. 저 할머니가 새 사장이라고? 어제 그분을 태웠다고? 교사 출신이 택시회사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야? 김 씨는 그런 의구심에 익숙했어요. 30년 전 여성 교감으로 부임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경험했으니까요. 나이와 성별에 대한 편견은 어디나 존재했습니다. 이상철이 마이크를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기사들의 잡담이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김 씨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호 사장님의 부인이신 김정희 선생님께서 직접 회사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기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교사 출신이라던데. 김 씨는 그들의 시선을 차분히 받아들였어요. 교감으로 일하며 수많은 학부모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목소리에는 30년 교직 생활의 단단함이 묻어났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김 씨는 오랜 교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세대별 기사 그룹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73세 노인이 택시회사 사장이 된다는 게 의아하실 테니까요.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김 씨는 그들의 생각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첫 번째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김 씨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단상 앞에 놓인 의자에 슬며시 손을 얹으며 체중을 분산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교훈 중 하나. 첫인상에서 약점을 보이지 말 것. 그녀는 내면의 통증을 무시하며 계속 말했어요. 말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제 남편이 세운 이 회사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기사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20년간 이어온 성실택시의 명성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자리에 앉은 연배가 있는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고인이 된 김재호 사장을 함께했던 오랜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앱이 등장하고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장악했죠. 김 씨는 회의 전 이상철에게 들은 업계 현황을 언급했어요.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뒤쪽에 앉은 젊은 기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미심쩍어 했어요. 한 젊은 기사가 손을 살짝 들었다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김 씨는 즉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사장님, 택시업계 경험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가 말을 머뭇거리자 다른 젊은 기사가 이어받았어요. 프로그램이나 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 아시나요? 김 씨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예상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 교감이 부임하면 비슷한 시험대에 오르곤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질문한 기사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택시회사 경영은 처음입니다. 콜 시스템도 생소하고 앱 중개 수수료 구조도 아직 공부 중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기사들이 놀란 듯 했어요. 일반적인 경영자들은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30년간 교사와 교감으로 일하며 조직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1,5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사를 관리했죠. 그녀의 말에 몇몇 나이 든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회의실 맨 뒤쪽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강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어제의 거친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위축된 모습이구나. 김 씨는 강민우를 관찰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남편의 친구 아들이라고 했지. 그때 다른 한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앞쪽에 앉은 60대로 보이는 연륜 있는 기사였습니다. 박영석입니다. 25년 차 기사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매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개인 콜이 줄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박영석의 질문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택시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기사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몇몇 기사들이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회사의 지원도 필요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들. 앞쪽 베테랑 기사들은 기대감을, 뒤쪽 젊은 기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어요. 회사 내 세대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 서비스에 대한 관점, 회사에 대한 충성도까지 김 씨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간 모든 기사님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여러분의 고충과 제안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뒤쪽에서 한 젊은 기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옆자리 기사가 그를 팔꿈치로 찌르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지만 김 씨의 예리한 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감 시절 교실 맨 뒤에서 속삭이는 학생들의 말도 들을 수 있었던 능력이었어요. 김 씨는 그 방향으로 미소를 보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은 못해도 사람 마음은 읽을 줄 압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말이 끝나자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사장은 직접 기사들과 소통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다음 화제로 넘어갔어요. 우선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기사 휴게실을 개선하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이상철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며 열악한 휴게 공간을 보았어요. 오래된 소파, 고장난 정수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 쉬는 공간이 이래서야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일부 기사들이 놀란 눈으로 김 씨를 바라봤어요. 이전 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2교대 시스템인데 차량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주유 상태, 차량 청결도, 사소한 고장 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군요. 몇몇 연로한 기사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박영석이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3년 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인데 오랫동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김 씨는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오래된 문제였구나. 이상철이 얘기하지 않았네. 셋째,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 말에 강민우를 포함한 젊은 기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한 젊은 기사가 손을 들었어요. 매뉴얼이요? 또 무슨 규제입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교과서대로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젊은 기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취객 대응, 진상 고객 처리, 길 막힐 때 대처, 이런 건 매뉴얼로 안 됩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김 씨는 의도적으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기술이었어요. 침묵이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규제를 싫어하고 연륜 있는 기사들은 체계를 원하는구나. 김 씨는 빠르게 회사 내 역학관계를 파악했어요. 이런 갈등은 학교에서도 늘 보아왔던 젊은 교사와 경력 교사 사이의 차이와 비슷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김 씨는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 순간이 바로 회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이 매뉴얼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표정이 풀어지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기사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녀는 특별히 의견을 낸 젊은 기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목적은 여러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겁니다. 뒤쪽에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있었어요. 의외로 합리적인데 학교 교감 출신이라 그런가? 연배가 있는 기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매출 배분 구조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대4 구조가 타사보다 좀. 그의 발언에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강민우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수익 구조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것이지만 기사님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 씨는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어요. 요즘 앱택시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택시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상철이 나서서 박수를 유도했고 기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어요. 김 씨는 의자에 앉아 기사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룹별로 다른 반응이 뚜렷했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베테랑 기사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씀 들었습니다. 중간 그룹의 기사들은 아직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뒤쪽의 젊은 기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삼삼오오 모여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씨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모두 관찰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로운 방침이 도입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있었으니까요. 초기의 지지자, 관망하는 중간층, 저항하는 그룹. 변화 관리의 첫 단계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녀는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배웠던 조직 변화 이론을 떠올렸어요. 강민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철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 기사, 잠깐만요. 김 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강민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어제의 택시 앞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강 기사님, 잠시 사무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 기사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거친 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김 씨는 무릎 통증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강민우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김 씨는 강민우에 대해 생각했어요. 남편의 친구 아들, 10년차 기사, 왜 특별히 챙겨달라고 했을까? 이상철의 말에 따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기사였는데도 말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씨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강민우는 불안한 듯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어요. 그는 어제의 일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땀에 젖은 이마,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손가락. 김 씨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김 씨의 뜻밖의 화제 전환에 강민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김 씨는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 기사님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우가 뒤늦게 사과를 시작했지만 김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먼저 강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김 씨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강민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질책 대신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황했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꽤 오래되셨네요. 김 씨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제 남편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강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두드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김 사장님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 사장님께 저를 부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그녀의 말에 강민우는 눈을 피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특별히 챙겨달라고 했구나. 김 씨는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강 기사님,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5년 전입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방황하다가 김 사장님 도움으로 이곳에 취직했습니다. 택시기사 일은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김 씨의 질문에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힘듭니다.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김 씨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12시간 운전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콜이 줄어 수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 둘 교육비에. 김 씨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전화벨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이상철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대형 고객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봤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강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강민우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진심으로 어제 일은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걱정을 하던 참이었고 그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스스로 말을 멈췄어요. 아니, 어떤 이유든 손님에게 그렇게 대한 건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 더 이야기 나눠요. 강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상철이 전화를 연결했어요. 김 씨는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강민우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정.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챕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릎 통증이 여전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활기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통화를 끝내고 김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기사님들과 순차적으로 면담을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민우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이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기사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 좀 일찍 출근해 주세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아요. 밖에서 택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민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 교직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 학생들 뒤에는 항상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무릎 통증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김 씨는 이제 그것에 익숙해진 듯 했어요. 첫날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김 씨는 강민우의 파일을 펼쳐보며 생각했어요. 내면에는 어느새 교감이 아닌 택시회사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김 씨의 표정은 무척 단단해 보였어요. 어제와는 다른 결의의 찬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한 이상철이 커피를 내밀며 인사했어요.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강민우 기사는 언제 오나요? 김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7시 30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필 그 기사부터 면담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무릎 통증도 어제보다 한결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야 나머지가 쉬워지죠. 김 씨의 말에 이상철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김 씨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회사 차량 보험 상태는 어떤가요? 김 씨가 문득 물었어요. 이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차량은 보험료가 밀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 김재호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김 씨는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아직 파악해야 할 회사 문제가 많았어요. 강민우와의 면담을 통해 더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7시 28분을 가리켰을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우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김 씨가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았을 법한 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다는 사실이 김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강민우를 보더니 슬쩍 사무실을 나갔어요. 앉으세요. 김 씨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김 씨의 제안에 강민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꾸중이나 징계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거친 택시기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씨는 테이블 위의 보온포트에서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어제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택시기사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라고 하셨죠?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된 듯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2시간 운전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항상 피로가 누적돼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은요? 강민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승객 응대가 정말 힘듭니다. 취객들은 기본이고 반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의 얼굴에 순간 어둠이 스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나요? 김 씨가 물었어요. 강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기분 나쁜 승객을 만납니다. 그가 말했어요. 특히 젊은 승객들이 더 심해요. 택시기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메모를 하면서도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교감 시절 학생 상담을 할 때처럼 말이지요. 강민우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저도 교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인격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죠. 강민우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공감받는다는 느낌에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그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 씨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했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큰 아이는 6학년, 작은 아이는 3학년입니다. 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강민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큰아이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자기 친구들 아빠는 모두 회사원인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상담 기술의 기본이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강민우가 마침내 말을 이었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아이들 교육비만 매달 100만 원이 넘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녀도 딸 수영을 키우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수입이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장악한 후로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요즘은 12-13만 원이 고작입니다. 김 씨는 메모장에 수치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출 분배 구조가 6대4라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사보다 회사 측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7대3 구조가 많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의견이 회사 개선에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차량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게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교대로 차량을 공유하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요. 김 씨가 관심을 보이자 강민우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조 기사가 차를 지저분하게 반납하거나 기름을 비우고 주고 그의 목소리에는 현장의 문제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강민우가 덧붙였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김 씨가 말했어요. 차량 인수인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어요. 대화가 30분쯤 이어졌을 때 김 씨는 화제를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강 기사님, 어제 저에게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 씨는 잠시 그를 관찰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김 씨가 말했어요.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나요?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던 일, 병원비 걱정에 머리가 아프던 차에 전조 기사가 차량을 엉망으로 반납한 상황, 그리고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수입이 적었던 문제까지. 그래도 고객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기사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그런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으셨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10년이면 긴 시간인데 다른 곳으로 옮길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고 김재호 사장님 덕분입니다.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강민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의 부탁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실수해도 항상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황할 때 김재호 사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이상철이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8번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스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멈춘 듯 했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인명 피해는요? 그녀의 첫 질문에 강민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행히 승객은 없었고 기사님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이상철이 답했어요. 하지만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보험 처리 문제로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기사님이 운전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박준영 기사입니다. 5년차 기사예요. 이상철이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문제는 그 차량의 보험료가 2달째 밀려 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상대방 버스 회사가 우리 회사 평판을 알고 있어서 까다롭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버스 회사가 어디죠? 그가 물었어요. 강남교통입니다. 이상철이 대답했어요. 제가 그 회사 관리부장과 아는 사이입니다. 강민우가 말했어요.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잠시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의 무례한 기사가 아닌 책임감 있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 부장님, 사고 현장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동안 다른 기사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사고 났대요? 차량 많이 망가졌대? 60대로 보이는 베테랑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박준영이 괜찮습니까? 그 친구 작년에도 접촉사고 낸 적 있는데. 그의 말에 다른 기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몇몇 젊은 기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 이번에 박 기사 잘릴 수도 있겠네. 보험 처리 어떻게 하려나? 회사 운영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모두 주시했어요. 회사 내 분위기와 관계 역학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으니까요. 모두 진정하세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은 삼가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교감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무릎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김 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어요.
이 순간 그녀의 결정과 대처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테니까요.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상철이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뒤에 우리 차량이 추돌한 것 같습니다.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상철의 말에 김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박준영 기사의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철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제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사고 시간이 오늘 오전 7시 반경이니 그의 말이 끊겼어요. 거의 24시간 운전한 겁니까? 김 씨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법정 운행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강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초과 운행을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운행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구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과 보험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있었고 버스 후면도 손상되어 있었어요. 박준영 기사는 구급차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간단한 치료를 받은 듯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보자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요? 김 씨가 먼저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박준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네, 경미한 부상입니다. 그런데 차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어요. 김 씨는 차분히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 차량 상태, 상대방 차량 피해 정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인명 피해가 더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경찰관이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량 보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김 씨는 이상철을 바라봤어요. 이상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보험료가 밀려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보험 운행으로 처리됩니다.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겁니다. 그의 말에 김 씨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강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버스 회사 관리부장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상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차량 수리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소 1,00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수리비까지. 그의 말에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운영자금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이상철은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김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회사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 존폐와 관련된 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 강민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버스 회사 관리부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상대방 버스에 승객이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먼저 자사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 기사님. 김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강민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일단락되어 회사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기사들의 과로, 차량 관리 시스템 부재, 보험 관리 부실, 수익 분배 구조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구나. 이번 사고로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나요? 김 씨가 이상철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태롭습니다. 이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차량 한 대가 운행 불가능해지면 수입이 더 줄어들고
수리비와 벌금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해주세요. 김 씨가 요청했어요. 보험 처리, 벌금, 차량 수리비까지 합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철의 말에 강민우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게다가 차량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 현재 회사 계좌에는 얼마나 있나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약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철의 대답에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소식을 들은 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동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새 사장의 대처를 지켜보는 호기심이 읽혔어요. 젊은 기사 몇 명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나 봐. 차라리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나? 아니야, 기다려보자. 새 사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베테랑 기사들은 보다 냉정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지. 김 씨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준영 기사님은 괜찮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있었고 현재 병원에서 검사 중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초과 근무와 과로 운전, 차량 관리 부실, 보험 관리 문제까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기사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일부는 관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김 씨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 직원 회의를 열겠습니다. 김 씨가 선언했어요. 모두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저번 같은 회의입니까? 듣기만 하고 끝나는. 한중년 기사가 약간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은 구체적인 변화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기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내일 회의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김 씨의 말에 기사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전 경영진은 결코 공개하지 않던 정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김 씨의 말에 특히 베테랑 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십 년 택시업계에서 일해온 그들의 경험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사무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강민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장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기사 어땠어? 면담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꾸중보다는 경청이었달까?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장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사무실로 돌아온 김 씨는 피로감에 잠시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발견한 문제들이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딸 수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벌써 회사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뉴스 전달이 빠르구나. 김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수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이제 막 시작이야.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김 씨가 대답했어요. 이런 위기가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변화가 필요해. 큰 변화가. 김 씨는 메모장을 펼쳐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개선안들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회사의 전면적인 개혁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근무 시간을 재조정해야겠어. 펜을 움직이며 김 씨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량 인수인계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체크리스트가 필수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수익 분배도 현행 6대4에서 7대3으로 바꿔 기사들의 수익을 높여야 해. 그녀는 강민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적었어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험과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겠어. 오늘의 사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돼. 김 씨는 잠시 펜을 멈추고 휴게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기사들의 복지도 개선해야 해.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건강검진도 지원하면 좋겠어. 그녀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필요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 펜을 내려놓으며 이 모든 개선안을 실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면서 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민우 같은 기사가 변한다면 다른 이들도 변할 수 있을 거야. 김 씨는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가능성을 보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봤어요. 이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영아, 엄마야. 잠깐 시간 있니? 의논할 일이 있어.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리스크가 크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연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 회사와 직원들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이 위기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어요. 그녀의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펜을 다시 들었어요. 택시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 이렇게 도전적일 줄은 몰랐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이야말로 73세의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여전했지만 김 씨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빨리 채워졌습니다. 전날 사고 소식과 김 씨의 전 직원회의 공지가 기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듯 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출석했고 자리가 부족해 뒤쪽에 서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무릎 통증이 여전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사들 수만큼 준비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사들의 잡담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서류는 우리 회사의 재정 상황과 개선안입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재정 상황 페이지를 펴자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위기 상황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매출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3개월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하나씩 짚어갔어요. 차량 관리비는 증가하고 보험료는 밀려 있으며 어제의 사고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앞자리에 앉은 60대 이상 베테랑 기사들은
깊은 주름을 더 깊게 지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중간에 있던 40대 기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뒤쪽의 젊은 기사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말에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수익 분배 구조를 현행 64에서 7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사님들의 수입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 품질 향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안정된 수입을 얻어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노년의 기사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대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듯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둘째, 안전 운행을 위해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법정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말에 박준영 기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제 사고의 원인이 과로 운전이었다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진 상태였으니까요. 김 씨는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박 기사님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준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박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해고될 줄 알았을 테니까요. 회의실 전체가 김 씨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셋째, 차량 인수인계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김 씨가 세부 내용을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인수인계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면담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옆 사람에게 작게 뭔가 말했어요. 넷째,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김 씨의 말에 기사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많아졌어요. 이전 경영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복지 향상 방안이었으니까요. 베테랑 기사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요청했던 내용인데 그의 말에 주변 기사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김 씨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팀은 서비스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신규 기사 교육을 담당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우 기사님, 이 서비스 개선팀의 리더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무례했던 태도로 문제가 됐던 기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니 기사들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젊은 기사 한 명이 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강 기사인지 어제 사고 때문에 급한가? 다른 기사가 그를 팔꿈치로 찌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강민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왜 하필?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개선 의지도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승객에게 무례했고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해결책도 잘 찾을 수 있으니까요. 김 씨의 말에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어색한 순간이 유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저보다 더 적합한 분들이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기사님이 적합할까요? 그녀가 기사들에게 물었어요.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60대로 보이는 베테랑 기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 기사가 가끔 성질이 급하긴 하지만 책임감 있고 꼼꼼한 편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베테랑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들 사이에서 신뢰도 있고 업계 지식도 풍부합니다. 중년의 기사가 덧붙였어요. 어제 사고 때도 버스 회사 담당자와 잘 협상했잖아요. 젊은 기사들은 아직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선배들의 지지를 보며 점차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민우는 동료들의 지지에 놀란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듯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함께할 팀원들도 구성할 겁니다. 그녀는 준비된 명단을 꺼냈어요. 박영석 기사님, 윤미경 기사님, 정태호 기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기사들은 각기 다른 연령대였고 모두 경력이 풍부한 이들이었어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김 씨가 물었고 언급된 기사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김 씨가 다시 재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재정만으로는 이 개선안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사들의 표정이 다시 걱정스러워졌어요.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73세 여성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위기에 처한 택시회사에 투자한다니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딸과 오랜 상담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김 씨가 덧붙였어요. 제 연금의 일부를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기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베테랑 기사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중년 기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젊은 기사들조차 김 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 젊은 기사가 직설적으로 그러나 존중의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나이에 그것도 위기에 처한 택시회사에.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제 남편이 이 회사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도 이 회사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65세로 보이는 베테랑 기사가 갑자기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이 회사 20년 다녔습니다. 사장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의 지지에 다른 베테랑 기사들도 동참했어요. 중년 기사들도 조금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젊은 기사들도 서서히 박수에 동참했어요.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변화는 제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비스 품질, 안전 운행, 책임감 있는 태도, 우리 모두가 변해야 회사도 변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표정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베테랑 기사들은 김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드디어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중년 기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젊은 기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강민우를 중심으로 모여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서비스 개선팀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책임감과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김 씨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역할에 적응하는 듯 했어요. 회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 강민우가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강 기사님의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민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어제 저녁에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택시기사인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김 씨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사장님을 의심했어요. 그냥 돈만 챙기러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타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그녀의 이해심이 강민우의 마음을 더욱 움직인 듯 했습니다. 제가 만든 서비스 개선안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당장 봅시다. 그녀가 흔쾌히 답했어요. 서비스 개선팀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김 씨는 무릎 통증이 어제보다 덜한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새로운 활력이 통증까지 덜어주는 걸까요? 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기쁨이 그 어떤 통증보다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실에서 강민우는 자신이 준비한 서비스 개선안을 펼쳤어요.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에 김 씨는 감탄했습니다. 아마도 밤새 준비한 듯 했어요. 기사별 서비스 평가 시스템, 친절 기사 인센티브 제도, 고객 피드백 활용 방안. 김 씨가 내용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강민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택시기사로 10년 일하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개선점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도 회사에 제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김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운전이나 하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모든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생각이 많을 겁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가 말했을 때 김 씨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변화의 시작점.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몇몇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김 씨는 강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저는 기사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상철과 함께 나가면서 잠시 뒤돌아 강민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회사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사장님?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씨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한다면 말이에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택시회사의 대변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 택시회사 마당에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세차를 마친 택시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3개월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거슬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겨서일지도 모릅니다. 외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새롭게 개조된 휴게실,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깨끗해진 차량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년 기사들 중 일부는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되나? 라며 불만을 표했어요. 김 씨는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교감 시절 학부모 면담에서 터득한 소통 방식이 도움이 되었어요. 점차 기사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가 들어와 김 씨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그는 이제 서비스 개선팀의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지난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이전보다 30% 상승한 수치에 김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실택시가 지역에서 점차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흑자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이 큰 역할을 했어요. 강민우가 중심이 되어 만든 이 매뉴얼은 현장 기사들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었어요. 특히 신입기사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강민우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솔직히 공유하며 젊은 기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전달된 덕분이었어요. 김 씨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무례하고 거칠던 기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성실택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휴게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는 통증이었지만 김 씨는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의사는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지금은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의사의 조언을 뒤로 미뤘어요. 휴게실에 도착하니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대별로 나뉘어 앉아있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나이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 대화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의견 충돌은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디지털 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베테랑 기사들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들은 김 씨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중 박준영 기사가 다가와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김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예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이상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간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도전 과제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김 씨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73세의 나이에도 당당한 목소리로 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열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그녀는 성실택시가 이뤄낸 변화의 주역은 바로 기사들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 씨는 딸 수영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수영도 이제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젠 자랑스러워요. 차 안에서 김 씨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느꼈던 무력감과 상실감이 이제는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의 결정이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지금은 택시회사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변화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택시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아침 약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는 새로운 콜 시스템 도입 회의, 오후에는 신입 기사 면접.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즐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강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전기 택시 도입에 관한 제안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김 씨의 현실적인 우려에 강민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한 대부터 시범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 씨는 관심 있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끝이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주차장에 줄지어 선 택시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성실택시라는 로고가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도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김 씨는 사무실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란 없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김 씨는 이 작은 택시회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택시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을 향해